13강 어떤 파트에 정리를 할 것이냐? 집합. 자, 집합 다 같이 뭐? 빠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앞으로 제목 딱 얘기하면 다 같이 빠밤 이거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도요, 여러분.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집합 단원이 내신 범위에 들어가서 내신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도 좀 깊이감이 있는, 그러니까 이 집합 부분이 여러분 문제를 어렵게 되면은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문제들로 많이 심화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수능을 보기 위해 필요한 고1 수학을 빠르게 총정리하는 수업이므로 선생님이 이 집합에 대한 내용, 수능에 필요한 부분들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찝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확률과 통계 나중에 또 배우잖아요. 이 확률과 통계의 표현이 또 이 집합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집합 부분만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한다면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최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집합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그렇지. 집합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맞죠? 자, 집합이란 무엇이냐? 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교환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적어놨습니다. 집합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 집합인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여자 쌤들 중에서 예쁜 쌤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이야, 아니요? 잘 대답해라. 잘 대답해야 된다. 집합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예쁘다는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자, 우리 독수리 육형제들은 그죠? 선생님은 분명히 넣어줄 거잖아. 주댕 넣어줄 거잖아. 넣어줄 거야, 안 넣어줄 거야? 자, 지금 내가 댓글을 못 보고 있거든요. 관리자 선생님, 안 넣겠다고 하는 친구는 강퇴시켜 주세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를 넣어주겠지. 그렇지만 또 이 라이브를 들어오고 있지 않은 다른 친구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갔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할 수 없는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 주댕나잇에 들어오는, 주댕나잇 라이브에 참여하는 댕댕이들의 모임. 그러면 잠깐만, 다 외우진 못해갖고 살짝 컨닝 좀 할게. 그럼 누구 있을까요?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히포 있을 거고요, 그죠? 히포, 퉁퉁이, 네이비, 누구 있었지? 홀라잇, 그지? 잠깐만. 여기 있어. 해둥이. 헷갈려. 막 퉁퉁이, 해둥이 막 다 이래갖고, 약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또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육형제였잖아. 독수리가. 7Z. 그래. 휴.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댕 라이브에 참여하고 있는 댕댕이들의 모임. 자, 이거는 너무나 지금 명확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요 집합을 A라고 요렇게 A라고 A 집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집합을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원소들 요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를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쭉 직접적으로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렇게 원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들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조건제시법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건제시법. 자, 일단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역시나 집합 기호를 쓰고요. 잘 봐. 여기 앞에 X를 쓰고 바를 딱 긋는 거야. X바 이렇게. 자,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X들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X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X가 어떤 X입니까? X는 주댕나잇에 참여하는 댕댕이들, 선생님 줄여 쓸게요. 그냥 댕댕이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로 중얼중얼 써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100 이하의, 그러니까 자연수들 중에서 100 이하의 홀수. 그러면 내가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3, 5, 7, 9, 11, 13, 15, 17, 19, 20. 언제 다 나열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소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 딱 조건제시법으로 어떤 아이들을 모으겠다라고 명확하게 써주면 훨씬 더 표현이 어때? 간결하겠지. 맞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보는 게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을 모았는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나 숫자로 써볼게, 쌤이. 2x 플러스 1 바 x는 1부터 3까지 자연수 이렇게 썼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2x 플러스 1들을 모으겠다는 거야. 누굴 모으겠다는 거야? 2x 플러스 1들을 모으겠다는 거야. 근데 그 x에 누구를 넣겠다고요? 1, 2, 3을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3. 그렇지. 2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5. 그렇지. 3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7. 그렇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요거는 원소나열법, 요거는 뭐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요 바 앞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집합을 표현하는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 봤잖아. A, B, 전체 집합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뭔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참 편하겠죠. 그렇죠? 어떤 아이가 겹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집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조금 하나 정확하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 거. 자, 여러분 지금 히포, 퉁퉁이, 네이비, 홀라이, 대둥이, 칠레트, 칠제트 전부 다 A 집합 안에 이렇게 원소는 집합 안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하죠. 이렇게 원소가 집합 안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요걸 나타낼 때 우리 기호를 요런 삼지창 기호를 사용합니다. 원소와 집합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속한다 기호를 사용한다고요. 만약에 여기에 누구를 쓸까? 여기 준호. 지금 준호는 A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소와 집합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삼지창 기호로 표현한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집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 지금 A집합 주댕나이 듣고 있는 이 댕댕이들의 모임 요 집합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 또 많이 나오거든요. 자, A를 구성하는 집합 A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명 들었어요? 지금 독수리 6형제, 그죠? 6, 6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이런 집합을 우리 이제 유한 집합이다. 원소의 개수를 명확하게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집합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는 이러해.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시 뭐라고요?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 안에도 들어있을 때,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집합이 1, 2야. B 집합이 1, 2, 3이야. 그럼 잘 봐. 1, 2는 어때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맞죠? 이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까 선생님이 원소와 집합하고의 관계는 삼지창 기호를 쓴다 그랬지. 여러분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지창 기호를 사용할 거고요. 얘가 집합이 더 큰 I잖아. 큰 쪽으로 입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가 A를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B가 A를 포함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A는 1, 5인데 B 집합은 1, 2, 3이야. 그럼 어때요? 5라는 원소를 B가 포함하고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기호로 표시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부분 집합을 공부하고 나면 지금 부분 집합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다 속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얘기했어.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한테 막 따라하라고도 시키거든.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지금?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게 막 내신 문제 낼 때는 막 이런 거 나와요. 집합 기호에 막 이런 걸 하나 넣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원소로 들어가 있는 아이라 이제 땡찍이라는 기호지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땡찍이는 이 집합에 속한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수능에는 절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성질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공집합은 다시 뭐라고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B집합이 1, 2, 3이야. 그러면 1, 2, 3이라는 집합. A도 1, 2, 3이야. 그러면 이게 사실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뭐예요? 부분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다시 뭐라고요?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돼. 그리고 B라는 집합이 C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가 A를 이렇게 포함하고 그러면 C가 B를 또 이렇게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C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집합의 성질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부분집합 구하기 가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색 분필 쓰고 싶어.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요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 부분집합 실제로 구해볼게요, 여러분. 얘네들의 원소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집합들은 되는 거잖아. 일단 아까 우리 성질로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 1, 2, 3도 모든 집합의 뭐예요?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 요 안에서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들 구해볼까요? 그러면 1, 2, 3. 그렇지. 얘네들 다 A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가 2개짜리 구해볼까요? 뭐 있을까요? 1, 2, 2, 3, 1, 3 이렇게 있을까요? 맞아요. 얘도 A의 부분집합이 되어요. 또 다 했네. 2개짜리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요 녀석들을 우리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분집합 구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근데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8개. 뭐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8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거 금방인데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엔 너무너무 많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얘기했고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정말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똑같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우리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 수학은 수랑 식으로 대화하는, 이것도 일종의 선생님 언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A랑 B랑 같다는 것도 내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A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B에 들어있어. 그리고 동시에 B에 있는 것도 전부 다 A에 들어있는 거야. 맞죠? A에 들어있는 게 전부 B에 있는데 B에 있는 게 또 전부 A에 들어있다면 그때 A랑 B가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완전히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같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교환을 보니까 여러분 미안해 오타가 있더라고요. 5번 서로 같은 집합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될 때가 아니라 B가 A에 포함된다로 수정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요 용어, 사실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수능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집합을 가볍게 정리했는데 진부분집합 그거 뭐 그까이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모르고 간다라고 하면 선생님 마음이 찝찝해서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좀 내 마음이 찝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주댕 피셜입니다. 내 생각인데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코 선생님 부분이죠. 귀 선생님 부분이죠. 입 선생님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지 내가 나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좀 껄쩍지근한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주댕 피셜입니다. 진짜 부분집합만 얘기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부분집합이라고. 됐어요? 요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현장에서 여기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 부분집합 설명하면서 고정썰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고정썰? 썰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어떻게? 뭐 짧게 하나 풀어드려요? 썰강? 썰강 하나 풀어드려요?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댓글창 살짝 봐야겠다.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오케이. 진짜 라면 뭐야? 히포 실망이야. 자, 이게 이제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게 좀 오래된 얘기야. 한 10년 전쯤인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메이저 학원으로 나온 거야. 계속 되게 동네 학원에서 수업만 하다가 메이저급 학원으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주영 수학으로 딱 처음 나온 거지.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주영 수학 이렇게 이름을 걸면 전국 각지에서 벌떼같이 내 수업을 들으러 몰려들 줄 알았어. 근데 메이저 딱 등장한 순간
선생님이 시간표를 그때는 새벽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반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내가 우리 학원의 그 기둥으로 불렸거든. 근데 그 막 매출이 높아서 기둥이 아니라 시간표 기둥.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표로 쫙 깔아가지고 수업을 다 열어놓는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기둥으로 불렸거든요. 수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딱 메이저 나와서 시간표 기둥을 딱 박아놓고 수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나는 막 벌떼같이 전국 각지에서 올 줄 알았는데 첫 달 수강생 수 나 아직도 기억나. 4명. 그 4명도 한 반 수업이 아니야. 1명, 2명, 1명 이렇게 해서 4명. 다른 반은 다 폐강이 됐고 3반 산 거지. 1명, 2명, 1명. 여기서 비하인드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중에 1명이 내 사촌 동생.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사촌 누나 수업하니까 너 가서 수업 들어라 이래갖고. 그 사촌 동생이 그때 고1인가 그랬거든. 그 4명 이렇게 들어갔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급 학원에서 내 꿈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막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늘긴 늘더라고. 다음 달에 뭐 8명 뭐 이렇게 그 다음 달에 뭐 10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10명 가지고 이 생활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이 학원비가 되게 저렴한 학원이었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학원비가 너무 저렴한 학원이어서 사실 10명이 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이제 인원을 늘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계속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곳 다시 동네 학원으로 월급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막 그런 학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막 엄청 고민하던 때에 그 학원은 교무실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교무실에 이제 선생님 앞자리에 선생님이 사주를 모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사주를 보시는 거야, 사주를. 근데 그분 이제 영어 은퇴하시고 지금 사주 보시는 일로 전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주 보시는 분이야. 이게 영어 강사가 사주를 보는 게 뭔 의미인가 싶겠지만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과생인데 내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건너서 본 게 이러는 거 막 뭐 이과생인데 선생님 수학 점수가 안 나서 너무 고민이에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야 너 문과야. 이러는 거. 너 문과인데 이과에 와 있으니까 수학이 안 나오지. 뭐 이런 거. 애가 막 맞나 봐요. 이러는데 막 문과로 바꿨는데 대박이 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시는 거야. 그리고 뭐 딱 보다가 막 뭐 이러 야 너 여친 있냐? 막 이래. 예, 있습니다. 너 올해도 그 여친 때문에도 안 되는 수 있어. 조심해. 그랬더니 그 해가 다음 해에도 나타나.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 여자친구랑 10월 말에 헤어져갖고 이번 수능 망했어요. 뭐 이런 거.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그때는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지. 근데 아무튼 이제 내가 그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가 이제 나도 좀 봐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선생님한테 저도 요즘 좀 어려운 거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실 저는 진짜 전국 각지에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혹은 강사의 길을 걷지 말고 다른 일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막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댕쌤은 코가 문제야. 이러면 코? 내 코 왜? 야, 선생님 코 어때요? 내 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좀 약간의 컴플렉스는 있습니다. 약간 코가 작아.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막 야, 네 코는 뭐 고무차락으로 이렇게 갖고 딱 붙여놓은 것 같다고 막 이랬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사로 대성을 하려면 코가 커야 된다는 거야. 코가 커야 된대.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학원의 1타 강사 과목별 막 국어, 영어 막 선생님 자 국어 1타 강사 코를 봐라. 코가 큰 거야. 야 영어 1타 강사 코 봐. 우와 씨, 코가 엄청 큰 거야. 그래갖고 내가 코 때문이었구나. 또 이게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엄마 앞에 선생님이 코 성형을 하래. 뭐 그랬더니 해. 네 돈으로 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랬잖아. 그때 지금 어려운 때인데 내가 지금 코 성형할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막 혼자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대출을 땡겨서라도 코 성형을 해야 되나 막.
혼자.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 그리고 무섭단 말이야. 선생님이 생각보다 애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되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병원 가서 주사도 잘 못 맞아. 막 의사 선생님하고 막 진짜 꼴불견인데 막 실갱이에 주사 맞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약만 주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코성형? 와, 난 생각도 안 해본 거야.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 내가 영어 교수님한테 사주를 봤는데 선생님 코가 문제였대. 코를 어떻게 성형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이 지금 코 성형, 그때는 또 코 성형이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이야 좀 많이 하니까 내려갔지. 가격이 그때 되게 비쌌다고. 이거 너무 고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한번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겠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날도 뭐 그 한 8명, 9명 수업을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8, 9명 하루 종일 가르치고 집에 터벅터벅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카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주댕 코 성형을 위한 모금 활동 하나은행 177910016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계좌번호를 남겨놓은 거지. 그냥 장난이지 당연히.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가 지금 코 성형 수술을 할 돈은 없고 한번 남겨놓은 거야.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하나은행에서 문자가 오는 거야. 디리리리 딱 봤어. 그랬더니 신모모 양께서 3,500원을 입금하신 거야. 걔가 누구냐? 내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이었던 거지. 내가 그거 뭐 빵 터져갖고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너 이거 뭐야? 하고 바로 연락을 했지. 그랬더니 선생님 예뻐지는데 사용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교재 사고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이거라도 보내드려요 이러면 웃기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진짜 터덜 가다가 그날 너무 우울했는데 내가 그 문자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데 또 웃긴 거지. 그래갖고 내가 빵 터졌었던 그 친구도 역시 나 영원히 잊지 못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댕은 과연 코 성형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보면 알잖아요. 성형하고 이렇게 성형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그렇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뭐 비주얼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도 뭐 코를 성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좀 섰고요. 좀 객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가 지금 뭐 코가 문제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걸 해볼까 하고 마음이 들었던 순간에 막 괜히 또 주변에서 야 누가 코 성형하다가 죽었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얘기들을 꼭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막 그런 얘기를 또 막 전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해볼까 하다가 포기를 했었던. 결국은 성형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근데 그때 할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어때? 너네 생각은 어때? 지금이라도 하면 막 라이브 이제 막 1000명씩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인 것 같진 않죠? 아무튼 좋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주냐면 이제 이 진부분 집합. 야, 내 코는 물론 연관성은 없지만 코는 나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썰을 살짝 이야기하는데 오늘 라이브 하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뭐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안 어렵습니다. 공식은 아주 쉬워요. 2에 원소의 개수를 세서 지수로 올려주시면 돼요. 2에 3, 4 너무 쉽지. 몇 개야 그러면? 8개.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맞잖아. 맞지? 야, 이거 왜 공식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A, B, C, D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공집합, 자기 자신,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2에 4승 몇 개? 16개 이렇게 간다고. 괜찮아요. 쉽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식만 딸깍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응용 문제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자,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역시나 여기도 A 집합이 이렇게 1, 2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 2. 그러면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에 대해서 내가 부분집합을 구할 때 이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2라는 원소에 대해서도요. 1이 들어갈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안 들어갈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치?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경우 있어. 그러니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둘이 곱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1도 들어가 2도 들어가 그럼 무슨 집합? 1, 2가 되는 거고요. 1이 들어가 2가 안 들어가 그러면 1이 되는 거고요. 안 들어가 그럼 2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안 들어가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의 원소의 개수승이라 하는 건 1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그래서 둘둘둘 곱해서 2의 3승이 되는 거야.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에 뭐만 빼면 돼? 그렇지.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해야 요거는 사실 약간 내신인데 살짝만 얘기를 할게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반드시 홀수들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 반드시 홀수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면 1, 3과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1은 들어가 안 들어가가 두 가지가 아니라 1은 무조건 들어가 한 가지잖아.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들어가 한 가지.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들어가 한 가지.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2의 몇 승? 2승. 근데 이걸 우리 공식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 5-3 이런다고. 그럼 100% 애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왜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는데 빼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거 그냥 공식만 딸깍 외워서 그러는 거라고.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씩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했지만 포함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만 두 가지씩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어때요?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얘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수능에는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네,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집합의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지? 네, 하나씩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먼저 집합의 연산 중에 교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집합.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아이는요, 기호로 요렇게. 요렇게 약간 모자, 그지? 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엎어놓는 것처럼 요렇게. 괜찮아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하냐면 맞아요. A, B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느냐. X라는 원소가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X가 어디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B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아하, X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고 그리고 동시에 B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때? 교집합 연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A, B가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합집합 나와요. 합집합. 자, 합집합 연산은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호도 뭐 좀 처음 보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색깔로 넣어 놓겠습니다. A 합집합 B는요. 우리가 이렇게 컵 모양 이렇게 뒤집어놔요. A 합 B입니다. A 합 B.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U는 전부 다 전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A, B를 진짜 합쳐놓은 거. 요거 부분. 요게 A 합집합 B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X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거나 또는 동글뱅이 X라는 원소가 B에 들어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A에만 들어있어도 되고 A, B에 다 들어있어도 되고 B에만 들어도 있어도 돼.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거나 아니면 A, B에 다 들어있어도 된다. 자, 이런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합집합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집합과 합집합 연산에서 얘네들만 딱 기억을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서로소라는 상황이 나와요. 서로소. 서로소라는 상황은 뭐냐? 이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인 거. 서로 겹치는 아이가 없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뚝뚝 떨어져 있을 때 이런 A집합과 B집합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요거는 조금 자주 계속 나오거든요. 확률에도 나오고요. 자, 요 개수 구하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A 합집합 B라는 건 얘들아 선생님이 요 부분을 번호를 매겨보면 1, 2, 3번 더한 아이를 얘기하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A 원소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1번과 2번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B 원소를 구해요. 그러면 2번과 3번이 나오겠지? 그럼 생각해봐. 나는 1, 2, 3을 구할 건데 2번이 몇 번 더해져요? 2번 더해지죠. 그래서 2번을 한 번, 2번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서로소인 상황에서는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가 A와 B를 그냥 딱 더한 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합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한테 2개 남았어. 여집합이랑 차집합. 근데 얘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차집합 선생님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전체 집합은 전부 다를 얘기한다. 맨 처음에 주어진 그 전체 다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라고 표현한다 그랬고요. 자, 여집합이라는 말 나와요.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아이는 뭘 의미하는? A가 이렇게 있다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X가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X가 어디에는 없어야 돼? A에는 없어야 돼. 요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반대 부분,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차집합 등장합니다. 차집합. 요 차집합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A 차집합 B 이렇게 이제 기호로는 얘를 이제 빼기 기호를 좀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외울 때 이게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보면 이걸 A 빼기 B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A 빼기 B, A 빼기 B. 아 근데 난 이 빼기라고 표현하는 건 집합에서는 좀 불편하거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A 차집합 B라고 이 자체로 A 차집합 B라고 외워주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A에만 들어있다. 다시 뭐라고? B에는 없어야 돼. A에만 들어있다. 앞에 있는 집합에만 들어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A에만 들어있다. 그럼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맞아요.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A에만 들어있는. 자, 요거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으로 또 역시 표현을 해보면 A에만 들어있어야 돼. A 집합 안에는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B에는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돼요. A에만 들어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차집합이라고. 야, B차집합 A 이런 뭐라고 합니다. B에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B에만 들어있다. 아,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에만, B에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 얘가 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포함 관계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집합 이런 공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봐봐. 이렇게 놓으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인데 A 개수 3개에서 B 개수 3개 빼면 0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요게 될 때는 이제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만 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차라리 요건 됩니다. A에만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내신 준비할 때는 뭐 교환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다,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도 공부하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좀 공부해 놓을게요. 여러분 A 차집합 B가 나오면 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 A 차집합 B를 선생님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나 왜 멈췄냐고? 아주 약간 고민돼 갖고 이거 라이브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이게 약간 좀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매년 이걸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때 또 애들이 얘기하면 또 기억을 잘해가지고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A가 몽둥이를 가지고 B를 빡 때린 거야. 그럼 몽둥이가 어떨까요? 휘겠죠.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빵 때린 거야. 몽둥이가 휘었어. B는 뭐가 났어? 혹이 났어. 이거 하지 말까? 이거 이제 하지 말까? 컷! 영상 잘라 올릴까요, 여러분? 비웃죠, 지금? 엄청 비웃죠? 애들 엄청 기억 잘해요. 이렇게 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와 A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B의 여집합 바깥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 A에만 들어있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집합이 등장하면 휘고 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브로 하는 우리끼리만 하고 이건 컷할까? 내비둘까요? 수업의 질이 오늘 우리는 고퀄리티 수학 방송. 자, 문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로 갈게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 A 집합이 마이너스 0인데, 자, 우리 지금 뭘 구할 거야? B의 원소의 합. 또 못하네. 왜 교정을 할 때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걸까? 여러분, 집합 D의 모든 원소의 합 아니고 B. 갑자기 D가 왜 나오냐고, 그죠? B.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었거든, 여기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쉬운 문제도 꼭 한 번씩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도 못 찾았어. 이게 오타였다는 사실을. 지금 봤어. 사람이 참 이런 오타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거 보면 잘 못 찾는다 하잖아요. 그죠? 안 보여. 이게 그렇게 안 보여. 세상에. 내가 방금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이걸 못 봤네. B집합은 누구를 모아놓는다고? B-A를 모아놓겠다. 그러니까 B-A가 누굽니까? 아니 A도 A집합에 있고 B도 A집합에 있는 아이들로 둘을 뺀 아이를 다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걸 다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이렇게 해보자. 마이너스 0이 있죠. 이거를 갖다 B라 할게요. 선생님 얘네들 B. 네, 얘네들 B라 할게요. A들을 여기다 쓸게요. A도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0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B에서 A를 뭐 하겠다? 빼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자,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예요? 0.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예요? 2. 그치? 왜냐면 하나도 빼먹은 거 없이 다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여기 0. 여기 빼면 2. 여기서 여기 빼면 4.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여기 빼면 0입니다. 여러분 집합은요. 중복된 아이를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을 쭉 적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되지?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합 계산하면 0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0이에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A집합이 1, 4, A-1, 2A
B집합이요. 4, 4A-5, A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런데 B차집합 A가 7, 8입니다. 라고 하는 건 B에만 들어있는 아이, B에만 들어있는 아이, B에만 들어있는 아이. 여기 지금 4는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7, 8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모르죠? 7, 8일지 7, 8일지 모르잖아요. 해보면 돼. 얘를 7이라고 나오잖아요. 12, A는 3이에요. 그럼 여기 3 넣으면 8 되잖아요. 오케이. A가 3이면 되더라. 그러면 그때 A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1, 4, 2,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7이면 얘를 7이라고 하면 8. A는 2루트 2. 벌써 안 되지. 얘가 7이 되지. 아니 얘가 잠깐만. Sorry. 예, 내가 얘를 7이라고 하면 2루트 2면 얘가 8이 되진 않잖아요. 맞죠? 안 돼요. 얘밖에 안 돼. 1, 4, 2, 6.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요?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 A집합은 어떤 x들을 모아놓겠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아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차 부등식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기 또 이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수능 워밍업 강의 부분만 잘라서 선생님 쫙 올려놨죠. 2차 부등식 검색해서 들으세요. 알겠지?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보다 크다면 작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B집합은 아직 2차 부등식 2차 함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분위기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느냐? 너네 합집합은 모든 실수가 다 나오게 하고 교집합은 3하고 4 사이가 나오게끔 B를 정해봐 이 얘기거든. 아니 여러분 얘 범위를 구하면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3보다 크다잖아요. 맞죠? 그런데 교집합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꺾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여기 교집합이 얘가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포함 안 하는 부분을 합집합이 전체가 되게 만들려면 여기를 다 포함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교집합이 생기니까 안 되지. 어디가 돼야 돼? 그렇지. 딱 여기 맞아 떨어져야 합집합은 모든 실수, 교집합은 딱 이 부분만 나오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겠죠.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요. a가 얼마? 마 3. b 얼마? 마 4. 둘이 더하면 얼마? 마 7. 오케이.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7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라스트 4번 문제 가볼게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자,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몇 명 상대로 조사했다고요? 50명.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36명.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1명. 맞지? 근데 이것 잘못 답을 쓰면 엽기 호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전체가 몇 명이에요? 50명.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선생님 음악과 영화를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음악 좋아하는 사람 36명, 영화 좋아하는 사람 21명, 둘이 더하면 몇 명이지? 57명이지? 근데 우리 합집합 구할 때 하나 빼잖아요. 그러면 50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누구야? 귀신이 6명이야? 나는 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합집합이 56명이야. 누구야? 엽기 호러가 된다고.
생각해봐. 전체 50명을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그치 최소 몇 명 이상은 나와야 돼요. 7명 이상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얘기 맞죠? 그래야 57명에서 7 빼면 50명. 그러니까 음악과 영화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7명 이상. 8명도 되나요? 있겠지. 8명이면 얘가 49명이잖아, 합집합이.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스포츠가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7명 이상은 돼야 된다. 최대는. 교집합의 최대는. 몇 명? 30명? 말이 안 되잖아. 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21명인데 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30명 말이 됩니까? 그렇지. 최대는 보통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도 다 좋아하더라. 이런 관계일 때 교집합이 그치 21명이 최대일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음악을 좋아할 때가 교집합의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얘네 둘이를 빼라 그랬어요. 계산하면 얼마? 14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